일주론 네 번째 갑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갑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갑은 하늘에 천둥이라고 했죠. 우레라고 그랬죠. 우레. 그래서 우레라고 했고, 자, 오는 뭐냐? 오는 뭐냐면 동물로 말하면 말띠죠.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오행으로 보면 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화인데 목은 양이고 오는 오음이죠.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토 속에는 오화 속에는 오병기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병화는 식신이고 기토는 정제죠. 정제, 정화는 상관이죠. 그래서 식상과 재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식상은 뭐죠? 자기가 자기 재주를 표출한 거였죠. 뭔가 자기 재주를 밖으로 드러내고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재능과 관련되겠죠. 자기 재능을 과신하게 돼요. 식신과 상관이 두 개나 있으니까 자기 재능을 과신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토, 정제하고 갑기합토라죠. 갑기합토라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거나 또는 재물을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쥐고 안 놔주려고 하기 때문에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오에 대해서는 이건 앞에서 했던 부분인데, 자, 오는 음양 교왈오, 그러니까 음양이 교차하는 것을 오란다. 오는 이 바뀔 교자로 보면 돼요. 사귈 거라고 되는데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자에서는 일양이 이 음에서 일양이 태동되고 오에서는 양의 기운에서 하나의 음이 태동된다. 그래서 양에서 이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왔죠? 이름이 시작되는 때이다. 그래서 점점 음의 기운이 이제 펼쳐지는 시기다. 그리고 또 이제 삼명통에서 이런 데 보면 오이 봉후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봉화와 돈대후에 그러니까 오화는 뭐하다? 봉화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가 동물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자, 먼저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기본 성향을 보면, 자, 기본 성향을 보면 갑오에서, 자, 갑오는 음양오행상으로 갑은 목이고 오는 화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갑목은 양기를 터트리고 하늘의 진리를 펴는 상인데 음양이 교차하는 오와 함께 만나면 갑오의 조합은 이상이 높고 창조적이며 개척 정신이 뛰어남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의미를 보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5와 4, 5, 화죠, 화. 불이 타고 있어요. 밑에 보면 병화가 있고 오병, 기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그런데 간목은 뭐죠? 약간 우리가 앞에서 산목이라고 했죠. 왜? 물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자, 을목은 승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을 속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이제 물기를 머금고 나서 새싹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자, 삼목은 이렇게 우리가 큰 나무 기둥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봄에 겨울이 시작돼서 이 겨울로 끝나서 봄으로 초봄이 왔죠. 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가지에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무가 새싹새싹 돌아오려면 뭐예요? 이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끝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을목은 이 끝자락에 있는 을은 뭐다? 요거는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이 있다고 보는 거고 삼목은 이 전 단계잖아요. 이제 바닥에 있는 물이 아직 안 올라와 있는 단계예요. 땅속에 있는. 그래서 이 얘가 말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 오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 기, 정 해서 뭐가 안 보여요? 수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바짝 말라 있고 불이 타 있는 불 밑에서 불이 타고 있고 위에 마른 나무가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예컨대 우리 산불 났을 때 여름에 그러니까 초봄에 산불 났을 때 그 큰 나무들이 밑에서 불이 타고 있고 위에 큰 나무들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갑오의 물상은 분목의 상이다. 이 불탈 분이죠. 자, 불타는 나무죠. 밑에 지금 불이 이렇게 막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오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갑목이 불타고 있는 나무의 모습이고 목마다. 자, 이게 목이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목마이상이죠. 그래서 5월의 목은 수가 메마른 상황인 바. 수가 없죠. 자, 수는 뭐예요? 수생목으로서 갑목한테는 뭐예요? 인성이 되죠. 수생목으로 생해주죠. 인성은 뭐죠? 공부가 되고 있고 부모가 되고 있고 뭐 다 되겠죠. 수가 메마른 상황인 바 부모, 재물, 공부, 학문의 갈증이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여 폭발적인 성분과 기질을 가짐을 특징으로 한다. 자, 이 재물도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갑목 입장에서 재물은 땅이잖아요. 목국토니까. 근데 땅에 어때요? 땅에 물기가 있어야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땅이 기름진 옥토가 바뀔 수 있겠죠. 물기가 있어야만. 그러면은 물기가 있어서 땅이 기름지면 뭐죠? 이게 옥토가 돼서 갑목에게는 자기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자기의 재물이 될 수 있겠지만 바짝 말라붙어 있어요. 물기가 없어요. 땅이. 그러면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재물이 뿌리가 제대로 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 재물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 뿌리가 봄에 이게 물기 있는 땅을 헤집고 들어가서 자기 뿌리를 굳건히 내릴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됐을 때만 자기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뭔가 만족을 하겠죠. 그런데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뿌리를 뻗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서는 재물을 온전히 가졌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물도 갈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주 자체가 이미 목화통명. 우리가 목화통명이 뭐죠? 목과 화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면 자, 목은 화가 있어야 꽃을 피우죠. 불이 있어야 꽃이 피우고 그렇죠. 추워 있으면 꽃이 피울 수가 없죠. 나무가 잘 자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은 뭐예요? 위로 가는 거. 화는 위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다 퍼뜨리는 거. 확장이죠. 폭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재주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남한테 잘 드러내는 보이는 거죠. 표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다? 말을 잘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해요. 목화통명은 말을 아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밖으로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청명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어쨌든 갑을전은 이렇게 자기 재주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뭐 이게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상관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식신상관 했을 때 상관은 아주 특별하게 자기 재주를 좀 천재성으로 드러내 보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를 잘하나 이걸 통해서 성공하기는 힘들다. 왜 그럴까요? 자, 식신상관은 기본적인 역할이 뭐죠? 재성을 생해야 돼요. 식생제로. 재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자, 상관이 가는데 재성이 어떻게 돼요? 기토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죠. 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이 없으면 결실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재성이 있긴 하지만 재성이 그다지 여기서 보면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주변에 수가 있거나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여름의 녹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갑목이 뭐다? 뜨거운 사막에서 햇빛을 가려주기도 한다. 그 밑에 뭐 5화는 뭐죠? 4, 5는 뭐예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의 때학볕을 갑목이 큰 나무가 서가지고 그늘을 차단해주죠. 그래서 한여름의 녹음이다. 그래서 한여름에 그 시원함을 제공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민적이고 봉사심이 강하다. 남을 도와주게 되고 영감이 강하며 순수하다.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갑오일주는 일지상관의 영향으로 센스 있는 감성. 상관이 뭐예요? 자기 재주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센스 있는 감성과 스타일이 있는 매력적이고 독특한 개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갑오일주는 감정이 다 드러내나요. 그렇죠? 솔직하고 뒤끝이 없는 게 장점이다.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성향을 이 화로 다 드러내버리죠. 그러니까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숨김이 없어요. 특히 저처럼 병신일주는 하늘의 태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양은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면 들통이 쉽게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화로 이렇게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또한 뒤끝이 없다. 뒤끝이 누구예요?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할 말 안 하면서 속으로 끙끙대면서 뒤에 가서 험담하고 이런 게 뒤끝이죠. 그렇죠? 이제 금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있겠죠. 목화는 대부분 터트려 버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갑오의 지지에는 갑이 있고 오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오화 속에는 오병 기정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어요. 식신 정제 상관. 자, 갑과의 관계에서, 자, 갑오는 12운성에서 하야 돼요. 갑오사. 그리고 갑오사는 12신살로 보면 햇살이 돼요. 예, 여기 육햇살이죠. 햇살 앞에 육자, 육햇살이고요. 자, 우리 12운성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기 12운성 나오니까 12운성 14, 12선 나오니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운성의 절태양 생욕대 녹 왕쇠 병사묘죠. 자, 이거 12 운성이고 12시달로 하면은 겁, 제천, 진연월, 그 다음에 녹이 망신사죠. 장, 반, 병사묘가 망장반, 역, 병사모가 역마죠. 역, 육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사에 해당되기, 12운성 사에 해당되는 거, 이 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사에 해당되는 게 육회예요. 육회살. 그리고 식신은 자, 병화는 오와 관련해서 병오 뭐죠? 같은 왕이죠. 제왕이죠. 제왕. 자,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기 때문에 비견이기 때문에 왕이죠. 만약에 같으면 록이죠. 여기 있네요. 자, 이 병화와 무토는 같고 그 다음에 정화와 기토는 같죠. 화투동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정은 음이기 때문에 같은 녹이에요. 같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녹이에요. 그래서 기토는 녹이 돼요. 병화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왕이 되고, 정도 여기 녹이 되네요. 그쵸? 정화와 기토는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왕은 뭐냐면 여기에요. 왕은 장성살이에요. 그리고 녹은 이 녹이죠. 녹은 망신살이에요. 망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요거 12운성 12신살 못 외우신 분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몇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인종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인이 뭐냐면 끓인자라고 그러죠. 끓인자. 끌어온다. 그래서 한번 지장간에 없는 글자를 가져와서 대입해보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양간은 양의 글자를, 음간은 음의 글자를 가져오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그 음양 관계없이 한번 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상관, 병식신과 정화상관. 이거는 뭐죠? 식신상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 또는 노력을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육친에서 뭐다 형제의 손발을 빌린다고 그랬죠. 노고, 수고로, 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남의 손을 빌린다 할 때 이게 다 식신상관이 됩니다. 자, 정화 상관은 상관이 더 톡톡 튀는 거고 식신은 뭐예요? FM들하는 거. 그러니까 식신은 그냥 보통 흔한 방법이면 상관은 기발하게 하는 방법. 그렇죠? 그 때문에 상관이 더 오히려 더 천재성이 있다. 독특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화 상관이 사국녹지에 앉아. 자, 이 사국녹지란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오화 속에 있는 정화는 자, 갑오에 있어서는 갑오사. 이게 자, 사궁이죠. 사에 해당되는 이 궁인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녹지죠. 녹이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가 오와 관련해서는 녹지긴 한데 간목일주에게는 어차피 그래도 사예요. 그래서 좋지는 않겠죠? 말이 빠르고 많으면 청산한 유수다. 원래 이 식상이 뭐예요? 말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일타 강사들, 스타 강사들 전부 식상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 식상이 없으면 뭐다? 말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식상이 없으면 연애할 때도 애교를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그렇죠? 부끄러워하고 안 들죠? 자,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성격으로 갑오일주와 말싸움에서는 이길 재간이 없다. 식상이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으니까 FM대로 하기도 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발한 방식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재간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목화상관이라서 한 가지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고 특별하나 사회 적응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뭐다? 화기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수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사주 다른데 여기 보면 연, 월, 시 여기서 이 8글자 중에서 이 갑오일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뜨거운 기운을 좀 다스려주는 그런 수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자의 경우는 상관이 강하다. 상관은 뭐예요? 상은 말 그대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관을. 여기서 관은 뭐예요? 정관이에요. 정관은 곧 뭐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경우는 상관이 강하니 어떻게 해요? 상관이 녹이잖아요.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이건 성과는 남편을 극을 한다는 거죠. 남편을 다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과를 좀 줄여야 되는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하고 부딪히겠죠. 남편이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관이 강하다 보니까 정관을 상하게 하다 보니까 정관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혼 생활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가급적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연애는 어떻게 해요? 오래 하는 게 좋죠. 오래오래 하는 게 좋겠고 결혼 전 연애는 많이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뭐냐면 여자에게는 식상이 자식이에요. 자식입니다. 근데 자식이 뭐예요? 왕이에요. 자식이 상관도 물론 자식이지만 제왕이거나 근록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궁의 자식이 노강으로 들어 엄마 닮아서 엄청 강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비유 맞히기가 쉽지 않지만 엄마 닮아서 똑똑하고 현달하다. 그래서 식상이 사궁에서 임신 시에는 유산을 조심해야 된다. 사궁에 있기 때문에 이 사궁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사궁이기 때문에 유산을 조심하는 거. 또한 갑오일주는 식상은 뭐예요? 자기 재주가 있다고 그랬죠. 손재주. 그래서 손재주가 있다. 연구적이나 기술, 벤처 관련 분야도 성공하는데 불길을 잘 다스리는 것이 관건이다. 너무 조율하죠. 목화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넘겨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재물이 어떤지. 자, 이게 기토가 재물이죠. 근데 뭐예요? 녹이죠. 강하다는 겁니다. 자, 정제 기토는 사궁. 여기 사궁에 녹에 앉아있다. 번뜩이는 머리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IT 계열에서 활약한 사람이 많다. 요즘 현대 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IT가 아닐까 싶어요. 신흥 재벌들 다 IT 쪽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전통 방식의 공업을 가지고는 그런 어떤 산업을 가지고는 돈을 벌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IT 쪽이니까 그런 쪽은 가능하겠죠. 만약에 남명의 기토가 정제라면 이 사람이 남자예요. 그러면
기토는 뭐예요? 정제니까 뭐예요? 부인이에요. 근데 부인이 어떻게 돼요? 녹에 앉아 있어요. 근데 사예요. 역할은 사예요. 죽어 있어요. 그다지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해도 굉장히 현달하죠. 똑똑해요. 녹에 앉아 있으니까 현달한 부인이다. 근데 불길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머리인 감목이 불타는 형국이 돼 있어. 뭐요? 이 불을 태워버리잖아요. 불바다 속에 있는 감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신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부인은 녹에 있기 때문에 부인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 사국에 앉아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은 역할을 하냐가 문제죠. 자, 갑오일주는 남자는 기토 부인을 안명하고 있다. 여기 속에 있는 뭐예요? 사화 속에 있는 기토가 어떻게 돼요? 각기압 토하죠. 안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사건건 부인에게 집착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부인 기토는 갑오일주의 강력한 화기를 혼자 받아내고 있어서 메마르고 힘들고 아프다. 대신 남자는 부인 덕에 정신건강 유지하고 살고 있다. 왜냐하면 부인이 뭐예요? 화생토로 이 더운 화의 기운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불타는데 기운을 이쪽으로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인 덕에 남편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정신건강 유지하며 살고 있다. 부인이 떠나버리면 갑오일주 남자는 불길에 입사하니 평소에 부인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불길을 그나마 설기시켜 줄 수 있는 기토, 부인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인한테 잘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갑목의 남자는 밑에서 오화가 불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요. 수가 옆에 있으면 모를까? 이 수가 없으면 뜨거워요. 근데 이 불길을 끌어당겨서 불을 타는 거를 끌어주는 건 뭐예요? 기토죠. 화생토로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불길을 약화시키니까 갑목이 그나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한테 잘하는 거, 잘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인종법을 볼게요. 인종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끌어온다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경금을 끌어왔다. 경금은 뭐죠? 갑목한테는 편관이죠. 그쵸? 자, 관성이에요. 편관이고, 자, 경금은 오화가 있어서 욕이에요. 목욕입니다. 목욕인데 어떻게 돼요? 사궁에 속해 있죠. 그래서 경호욕 사궁, 욕종 사궁이에요. 자, 종을 끌어왔기 때문에 종이란 말 써서 끌어와서 역종이 된 거예요. 여기 때문에 역종 사궁. 자, 사궁의 역으로 정해서 남자는 뭐예요? 직장이겠죠. 직장, 조직과 인연이 멀고 여자는 남편이 먼저 떠나가거나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여자의 경우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에 내가 신금이다. 그럼 정관이죠? 신금이라면 오화에 뭐냐면 이거는 있어서 병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좋지 않죠. 이것도 여기고 요건 뭐예요? 목욕하는 거고 이거는 병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므로 병종 사공이라 그다지 좋지 못하고 여자인 경우는 상관 경관하면 득자 부별이라서 자 뭐냐면 상관이 경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상관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하는 거고 관은 뭐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이 상관 경관은 이런 말이에요. 자, 여자는 지금 상관인데 이게 지금 상관이잖아요. 상관인데 만약에 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득자 부별 아들을 낳으면 즉 자식을 낳으면 남편과 이별을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상관 경관 이 갑오일주 여자들은 상관 경관하게 되면 득자 부별이라 해서 자식을 놓고 나서 남편과 이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인성을 끌어올게요. 인성 끌어오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수가 없는데 이 임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수가 오죠. 그러니까 좋죠. 어쨌든 시원함을 느끼죠. 자 뜨거운데 소나기가 한 차례 퍼부었어요. 자 임수가 왔다. 아니면 임수가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에서 강물을 퍼다가 이렇게 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임수와 오는 뭐냐면 태예요. 태. 임수가 오와 만나면 태가 돼요. 이제 아이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사공이에요. 이모가 태공인데 태인데 사공에 속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머니는 사공의 태에 있어서 병약하거나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다. 어머니가 계신다면
굉장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있다면 굉장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는 나에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오일주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수가 필요해요. 근데 인수는 뭐다? 갑목에게 있어서는 수생목이기 때문에 인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떠나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가 존재하시다면 나에게 뭐예요?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뭐다? 술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시는 게 정말 나에게는 크나큰 위안이 된다는 얘기죠. 자, 화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친의 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갑오일주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며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면 치유가 된다. 갑오일주는 또 뭐예요? 공부를 마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친다면 결국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 뭐예요? 인수가 뭐죠? 수가 인성인데 인성은 뭐예요? 어머니, 육친관계로 보면 어머니고 사회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공부가 되죠. 인성이니까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잘 마친다면 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잘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부하고도 인연이 없을 수 있는데 똑똑하는데 공부하고 인연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공부를 어떻게 잘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인성이 사궁의 태로 정해서 원하는 만큼 공부를 마치지 못한다. 목과 상관격은 임수를 보는 것이 좋다. 어떤 공부라도 좋으며 공부를 계속한다면 건강도 아주 좋아진다. 목화 상관 희견수라는 말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목화가 있어요. 목이 있고 화가 있으면은 식신상관이죠. 이럴 때 조열하잖아요. 불타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까 분목이라고 했죠. 분목. 불타는 나무.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으면 좋다. 그렇죠? 식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화 상관 격에서는 물을 보면 반갑다. 희견수. 수를 보면 반갑다. 수가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화 상관격에서는 수를 보면 반갑다. 기뻐한다. 그래서 이 인수가 뭐요? 어머니거나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부를 하면 좋겠죠. 만약에 이 임수가 아니고 수도 임수가 있고 임수는 태라고 했죠. 개수는 뭐냐면 여기는 절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비거 물목은 장생이므로 형제와의 사이가 사궁이기 때문에 형제와 사이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제 중에 잘 사는 형제는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보는 방법이고요. 인용법은 자 앞에 했던 이야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좋다. 총명하다. 명랑하다.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자기중심적 태도다. 상대를 얕보는 경향도 있다. 갑오일주 운명은 식복과 재물복이 있다. 왜? 기토가 있죠. 정제와 합을 하고 이것도 뭐예요? 록이었잖아. 록. 그러니까 재물복은 있다. 식복도 있죠. 식상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식상. 그렇기 때문에 좋다. 아까 식상 병화가 식이었고 그다음에 정화가 식상이었죠. 상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식상관이기 때문에 식상이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거예요. 이게 식상이 뭐예요? 밥그릇이니까 재물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쁘지 않죠. 사회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성분이다. 관이 있나요? 관은 없는데 어쨌든 식상 있고 재물 있으면 요즘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겠죠. 자, 지지의 오화 중에 정화 상관의 기세가 강하여 여우값이 그대로 표출되므로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게 되고 구덕, 실덕의 흠을 보이거나 즉 말로 남에게 실덕을 하게 돼서 흠을 보이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막 거침없이 나오잖아요. 되는 대로.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금수가 강하면 말을 좀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목화이니까 어떻게 해요? 목화는 위로 뻗어나고 화는 폭발하고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말로 인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뒤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금수 이쪽에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뭔가 상처를 할 수 있겠죠. 자기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12연속으로는 갑오 사에 속한다고 그랬죠? 사는 모든 기운이 쇠퇴하고 약화되고 성장이 멈추는 단계다.
천간은 명랑한 봄의 기상인 갑목이지만 12운성이 사이니 갑오일주는 명랑하고 활발한 성향과 뭐다? 사니까 뭐야? 쓸쓸한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에 속하이기 때문에.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갑목이 자와 오궁의 사지가 되어 무군이니 결국은 종화가 분명하다. 따라간다는 거죠. 아이를 따라간다. 목은 화로 인해 타 없어졌으나 화로서 존재하고 있으니 희생이 갱생이며 화로 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지 뭐 말인지? 자, 갑이 오화 속에 위에서 있으니 그냥 불타는 나무 불쏘시개 돼주겠다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죠. 갑을주는 탁월한 성질이 급하죠. 보면 눈치를 보고 표현력이 좋다. 속전속결, 눈치가 빠르고 재치가 있다. 사주원국에 화가 더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거는 불타버리겠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의젓해 보여도 심성이 급하고 얄팍하여 구설수에 자주 오르게 되는 사주다. 영리하고 수단 좋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갑목일주는 뭐다? 갑오일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영리하고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밥 굶을까요? 안 굶겠죠. 어쨌든 말도 잘하고 영리하고 수단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자기 앞가림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은 말을 더듬다가도 나중에는 언변과 재치가 뛰어나 달변으로 변한다. 그래서 청산유수와 같은 성분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여 평생 좋지 않는 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갑오일주는 영감, 특히 목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감이 뛰어나고 심성이 순수한 성분인데 서민적이고 봉사정신이 강한 사주로 다소 과장 경향이 있고 수단이 능하고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성분이지만 적극성이 부족한 점과 용기가 있어 보이나 담력은 매우 적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자, 갑오일주는 탕화 배웠죠. 탕화는 뭐냐면 끓일 탕자죠. 끓일 탕. 끓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불에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끓는 물에다 대기도 하고 뭔가 뜨거움에다가 대는 거죠. 그래서 오일. 자, 어떤 오로 끝나는 거죠. 오일에 축진호가 있으면 탕화가 되는 거예요. 오일. 근데 지금 우리가 갑오잖아요. 그렇죠? 갑오기 때문에 이 오일에 옆에 축이나 진토, 오화가 있으면 뭐다? 이런 게 다보다 탕화예요, 탕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탕화니까 이렇게 손을 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탕화는 뭐다? 성질이 아주 급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만 팍 끌어올라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끝은 후집이 돼버리는 그런 용두삼의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염살은 자 뭐냐면 홍염살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예쁘게 봐주는 거죠. 그렇죠? 더화는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유혹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예쁘게 보이고 뭐 하는 거라면 홍염살은 나로 가보가 홍염살이기 때문에 나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소도 잘 짓고 남한테 호감을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정이 두려울 지경에 이르는 사주다. 그러니까 남이 예쁘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예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일이 꼬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외정, 이 바깥의 정이 두려울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쓴 거죠. 따라서 남성은 작척. 자, 남자 중에도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꼬이기 때문에 첩을 둘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여성들은 뭐예요? 이 또 외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편 여성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호스테스나 기생 등의 서비스 업종에 유입돼서 활동할 위험성이 높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예뻐해 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직업재물 보겠습니다. 직업재물.
자, 갑오일주는 창의력과 수리력이 있으며 합리적이고, 수리력은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갑오일주는 우리가 목화통명이기 때문에 어떤 계산적인 거, 수리력은 아무래도 금수가 강하신 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침착함으로 의사, 기술사, 문학과, 교육, 군경, 예술, 의학, 섬유, 전기, 요식업 다 이렇게 통하네요. 그 다음에 사주에 금기가 있으면, 자, 금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예요? 갑오가 뭐예요? 전부 다 뾰족한 게 있죠. 밑에 침에 현침살이 있어요. 그래서 침술로 이름을 넣고 입신에 대성할 수도 있다. 뭐가 있으면 금기가 있으면 뭐예요? 바늘은 뭐예요? 금으로 돼. 침은 뭐예요? 다 금으로 쇠로 돼 있죠. 나무를 가공하는 것을 취급하는 펄프, 제지, 지엽사, 양곡상, 생화, 청과, 뭐 유통판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관의 기술성은 손재주와 기술을 의미하고 건축, 중개업, 영사기, 가수, 통역, 운수업, 계통인연을 쉽다. 그러니까 이 갑을주는 목화통명이라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뭐가 있어요? 기획, 유통. 근데 머리도 좋아하죠. 기획은 기획, 유통 하려면 말 잘해야 되겠죠. 마케팅, 정치, 광고, 선전, 홍보, 영업, 교육, 쇼핑, 호스트, 연예인 등이 좋다. 이거는 제가 값을 명리학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재탐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 쉽지는 않다. 어쨌든 이 목화통명이 말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직종. 그 다음에 상관도 식상도 있었잖아요. 식상도 있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화통명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목화통명에다가 식상이 지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벌어먹는 그게 됐죠. 또 식상이 뭐예요? 이것도 말 잘하는 거예요. 강의라든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주 청산유수 잘한다. 이렇게 특징하면 되죠. 그리고 감정도 솔직하고 굉장히 직설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일지 오와 불 속에 상관, 손기술이 들어있으니 여명은 도화직업인 미용사. 도화직업이 뭐예요? 예뻐 보인다고 그랬죠? 예뻐 보이는 거. 무슨 새끼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현대에 와서 뭐다 제가 앞에서 도화살 뭐라고 했어요? 인기살이었어요. 인기살.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살이에요. 미용사 하면은 예쁘게 하니까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되면 되겠죠. 그렇게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오일주는 지중해 오화 중에 기토와 재성이어서 부자가 되는 사주지만 갑목이 오중에 기토 정제와 각기하고 있으므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리고 뭐다? 인색하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인색함인데 절대로 개는 금물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호기심이 많으나 허영심도 많아서 재물을 가볍게 여기니 전략정신을 가져야 된다. 갑오일주는 일지에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돌아다니겠죠. 객지 생활을 하거나 분주다망하고 인정이 많으며 다정다감하며 적응력이 빠르다. 갑오일주는 일지의 오마, 제마는 객지 생활과 분주다망함을 암시해주는 성분이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정다감하며 적응력이 빠름을 특징한다. 그런데 다정이 병인양하여 내 것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고 처세나 일의 순서면에서 답답해 보일 때가 있다. 우리가 그 고시적인 그게 있죠. 다정도 병인가 하노라.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전체 시조는 생각이 안 나나요? 자, 제마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이 갑오 밑에 이게 지금 말인데 속에 뭐가 있어요? 기토가 있죠. 오변기정.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갑기합토에서 뭐다 이건 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은 말인데 재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상관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활동성에서는 최고다. 외부적으로 활동은 최고지만 관성을 밀어내요. 관성을. 왜 상관이니까 관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뭐다? 결국은 자영업을 한다. 그건 이걸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식사라든가 상관은 무엇을 해요? 극을 하죠. 뭐를 극해요? 관을 극을 해요. 관에는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어요. 근데 관은 뭐다? 이 직장이 되죠. 직장이 되잖아요. 직장을 밀어낸다는 거죠. 극을 하기 때문에 또는 뭐가 돼요? 남편도 되죠. 남자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발달했으면 남자를
밀어낸다. 그래서 남자하고 잘 지내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직장을 밀어내면 어떻게 상관은 뭐예요? 자기 재주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였어요. 손님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말 잘하는 것도 다 뭐예요? 식상해요. 굉장히 서비스 좋은 거죠. 서비스 잘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그 영업이죠. 이건 뭐예요? 장사죠. 그러니까 자영업이 되는 거죠. 직장은 뭐예요? 어떤 규범된 틀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관이 있어야 되는데 식신상관 있으면 관을 극을 해요. 싫어해요.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그럼 절세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오화는 타고난 복성을 의미하며 갑오일주는 중년의 복을 누리게 된다. 오화가 시지에 있으면 말년의 복을 의미한다. 자, 결혼 가족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오일주 남명은 처궁이 안 좋다. 왜 그렇죠? 내가 지금 갑오일주면 일주가 뭐 얘가 지금 처궁이에요. 남자한테는 처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12운성의 사예요. 사. 그러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부배해로기가 어렵다. 처궁은 상관 생제의 암압으로 도처에 미인을 두는 격이니 척권이 강하게 십상이고 자성궁에 근심이 따른 사주다. 여기 뭐예요? 오화 속에 오병기정이 있는데 이 기토가 재성이잖아요. 이 남자가 어떻게 돼요? 기토와 암합을 하죠. 합을 하죠. 그래서 이 처궁은 상관생제. 여기 보면은 상관, 이 정화가 화생토로 생겨나잖아요. 이게 정화가 상관이잖아요. 병화가 식신이고, 그래서 식상이 뭐예요? 기토를 화생토로 생겨주죠. 상관생제의 암합으로 도처에 미인을 두는 격이니, 간목 입장에서는 여러 여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의 권한이 강하게 십상이고, 자성궁이 근심 따르다. 갑오일주 여명의 경우는 여성의 일지 배우자궁에 상관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갑오일주는 상관의 성분이 상존의 외견상으로는 상관, 홍염으로 미모와 센스를 타고났으며 고고하고 도도한 성분이다. 갑오일주는 일지 홍염이라서 매력이 있고 이성한테 인기가 있으며 미녀, 호남형이 많다. 자, 갑오일주 여자의 경우는 상관은 남편, 상관은 관 남편 직업을 극하고 추방한다는 뜻이니 어떻게 돼요? 남편으로 인한 근심이 있는 상으로 사주원국의 관성이 유기하지 않으면 남편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남편을 밀어내고 쳐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수궁방은 기본이고 심하면 상부함을 암시하는 명이다. 그래서 이런 가부일주 여성들에게는 이 상관성이 강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상하게 하는, 남편을 밀어내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남자를 이기는 기질이 농후하고 자기 주장을 하며 살고 남편이나 자손궁에 근심이 있는데 기의 방면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사주다. 기의 방면. 상관이 뭐죠? 상관? 식신 상관이 자기 재주를 뽐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주를 드러내는 거. 뭐 예컨대 연예 같은 거 있죠. 연예, 뭐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의 방면에 소질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식신 상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식상이 관을 극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와 인연은 좀 약할 수 있겠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사주 원국의 수목다. 한데 일기의 토만 있으면 남녀 모두 배우자를 극하고 재물을 일으키시며 음탕일 수 있는 성분이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갑오 일주가 기미 일주 배우자를 만나면 자, 갑오, 기미, 뭐죠? 갑기합토, 합을 하죠? 오미합화, 이것도 합을 해요. 천간과 지지가 다 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죠. 공합 좋죠?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만나 결혼하면 100년애로 하는 공합이다. 그런데 갑오일생이 경자일생이 만난다. 경자. 그럼 뭐예요? 좌오충이죠. 갑경충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충이라고 하지 않고 극이라고 하는데 서로 극이에요. 천간도 극을 하고 지지도 서로 극을 해요. 사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천충지충,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하기 때문에 이별하기 쉬운 공합이다. 그렇죠? 만약 사주 원국에 경미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가 이 사주 원국에 자 경미가 있다. 그럼 뭐예요? 천간은 극을 해요. 근데 지지는 뭐예요? 합을 해요. 그러니까 천간은 뭐죠? 극궁합이에요. 지지는 속궁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막 싸우면서도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웃고 일어나는 그런 부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천간은 충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궁합은 잘 맞기 때문에 하루 저녁 또 자고 나면 웃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입을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천간에 경이 있고 미가 있는 경우는 자주 싸우긴 하지만 쉽게 헤어지지 않는 부부궁합이다. 왜? 속궁합이 조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혼을 안 하는 사주. 첫째, 남자가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두 번째, 남자가 관이 엄청나게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나, 세 번째, 속궁합이 좋거나, 그러니까 속궁합이 아니라 궁합이 좋거나,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여자들이 먹여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목과 오화의 영향으로 현침이 강해서 영감이 뛰어나다. 자, 침 뾰족하겠죠? 자, 오, 또 뾰족한 게 있어요. 여기에 뾰족한 침이 있어요. 안테나가 있죠? 그래서 뭐다? 영감이 뛰어나다. 그리고 뭐다? 뾰족하니까 뭐야? 가시돋친 말도 잘한다.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으니 성격을 잘 다스려야 된다. 남명은 바람기가 있는 연자가 많고 여명은 배우자 복이 없고 이별수가 있으니 남녀 공이 만원이 좋다. 늦게 결혼하는 게 좋다. 그 말이죠. 만원이 좋다. 만원이 좋다. 자, 원국에 기토가 있을 경우 천간에서도 합을 하고 지장간에서도 암합이 이루어진다. 남자의 경우 불륜의 가능성이 생긴다. 갑기합을 하는 남자는 연상의 여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무기합 남자는 연하의 여자와 병신합은 동갑인. 이게 이제 재밌어 써놨는데요. 자, 갑, 오가 있죠. 오화 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 기토가 있죠. 갑기합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장간과 합을 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여자라고 보면 되고 또 여기 사주에 기토가 있어요. 갑기합토 하죠. 밖으로 봐도 누구나 명실봉히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여자가 있고 속으로 몰래 만난 여자가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 자, 갑기합토는 연상의 여자로 할 수 있고 무계는 우리가 개수는 어린 여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 어린 여자와 할 수 있고 병신은 동갑댕이 이런 식으로 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놨고요. 자, 건강 볼게요. 갑오일주는 대체적으로 술을 너무 좋아한다. 왜 술을 좋아할까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술을 좋아해도 술 종류에도 이 술 종류에도 수 성분이 있고 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량주, 양주 이런 건 뭐예요? 화가 강하죠. 화 성분이 이런 거 마시면 안 되겠죠. 갑오일주는 수가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맥주, 알코올 농도 낮고 물이 많은 거, 뭐 이런 거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게 흠이고 간장, 비위 계통이 약해서 고생이 따를 수다. 왜 그렇죠? 간장은 뭐예요? 간목이죠. 간장은 간목이고 비위는 뭐죠? 토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너무 불길이 많기 때문에 토가 어떻게 해요? 바싹 마르죠.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토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계통이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신경쇠약, 간목이죠. 심장병, 화예요. 두통, 간목이죠. 당하니까 말라버리니까 고혈압, 여기도 화고, 해수천식 이런 것 등에 고생할 수 있다. 현침과 탕화가 겹칠 경우는 화상으로 인한 흉터 자국을 남길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화탕화, 오일에 축진, 오가 있을 때 그런다고 했죠. 탕화가 있으면 화상으로 인한 흉터 자국이 남길 수 있다. 화재를 조심해라. 여기 나오네요. 자, 오일에 축진호가 있으면 탕화가 되는데 오화나 축토, 진토가 오면 탕화가 발동되는데 성질이 나빠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 힘들어진다. 하지만 진토의 경우는 인호술 화부로 화기가 강해져도 도움 얻는 게 있다. 진토는 뭐다? 물기가 있죠. 자, 심장이 약해. 잘 놀라고 시력이 약하고 정신이 혼미하거나 신경쇠약을 주의해야 된다. 중년 이후에 중풍이 의심되고 코, 폐 등 호흡기나 기관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흡연이나 음주는 상관이 좋다.
갑오일주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고 금수가 많으면 심장, 소장이 약해져서 저혈압 증세가 있는 체질이고, 자가 있더라도 기미, 술과 같은 화토가 많을 경우는 신장, 방광, 기통이 허약한 체질이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수가 있고 금수가 있으면 갑은 좋아지겠죠. 왜냐면 수생목이 되니까. 근데 오는 어떻게 해요? 극을 받겠죠. 그럼 화가 꺼지겠죠. 화는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쪽. 그 다음 저혈압 증세. 자가 있더라도 기미, 술. 토가 토국수를 해버리겠죠. 그러면 역할 못하겠죠. 그럼 화토가 많을 경우는 다시 신장, 방광계통이 허약한다. 왜냐하면 이게 신장, 방광은 뭐예요? 수죠. 수가 극을 받아버리니까 수 역할을 못하니까 이쪽이 약해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프면 어디 가시라? 병원 가시라. 갑오일주 사주원국에 수토가 있고 금다할 경우 간, 담엽 질병이 침입해 오기 쉽고, 화다목이 있을 때는 화가 많고 목이 있고 금이 허약할 때는 폐, 대장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체질이다. 갑오일주 사주 원국에 묘유가 있는 경우라면 색 때문에 자오, 묘유, 뭐예요 이거는? 오잖아요. 자, 오, 묘, 유. 뭐예요 이거 전부? 자오, 묘유, 왕지죠. 뭐죠? 도화주 도화. 그렇기 때문에 색 때문에 범민하는 사주다. 이런 상황에 기토가 없는 경우라면 평생 두통이 시달리거나 뇌혈관 쪽에 이상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경계가 필요하다. 갑일간에 천을기운이 축미가 있으면 갑일간에 축이나 미토가 있으면 천을기운이에요. 갑축, 갑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을기운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 자오묘요. 자오묘유가 더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색 때문에 범인하는 경우는 있고, 이런 사주에 기토가 없는 경우라면 평생에 시달린다. 자, 가보가 기토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화생토에서 갑기합을 합죠. 그러면 이 오화의 기운을 빼버리고 갑하고 합해서 갑을 묶어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갑오만 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었다? 밑에서 막 불타고 있어 이렇게. 위에 갑목 혼자 있어. 혼자 메말라 있죠. 뭐다 이거는 두통이라고 했죠. 두통. 머리가 아픈 거죠. 갑은 뭐다? 머리 쪽이니까. 위쪽이니까. 사람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화가 있으면 기를 빼버린다는 거죠. 화의 기운을 빼서 합을 해주니까 나쁘지 않다. 그래서 토로 바뀌니까 좋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갑오일주는 정신적 문제에 취약하니 마음 관리를 잘해라. 자, 기타 보겠습니다. 갑오일주는 지장 간의 병화와 정화가 식상 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력과 끈기가 부족한 병이다. 갑오일주는 목과 상관이며 불기를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수는 뭐다? 인성이다. 인성보다 어머니와 공부가 된다. 현실감이 부족하고 시작은 잘하나 마무리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죠. 단점만 보완한다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진 일주에게 좋은 삶이 되리라. 대세운에서 좌우충이 될 경우, 자, 가본데 자가 와요. 좌우충 때리죠. 이 철충하죠. 좌우충. 그러니까 대세운에서 이 자수가 오는 이 쥐띠해가 올 경우에 교통사고 등을 조심해라. 12운석으로는 사고, 갑오사죠. 갑오사. 사이고 자는 갑자욕이죠. 그러니까 역사충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좌우충, 물과 수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갑오가 화기가 더 강해지면 수기가 필요한데 될 수 있으면은 천간에 오는 게 좋다.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는데 자수 대운이 들어오면 좌우충으로 불기운이 폭발될 수 있다. 대신 해수는 괜찮다. 자, 자수와 해수가 있을 때 자수는 뭐다? 물이 적어요. 원래는 채로 따질 때는 얘가 양이고 이게 음이었어요. 그런데 쓰임에 있어서는 뭐다?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자수가 물이 적어요. 해수는 물이 많아요. 바다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의 자.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불이 확 타오를 때 물 한 컵 떠다가 찌끄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물길이 확 일어난다고 그랬죠. 물을 어줍지 않게 적은 물로 끓려고 하다 보면 수국화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불의 기운을 더 폭발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수가 물이 적다 보니까 이노술 화국을 이루고 있는데 자수대운이 들어오면 폭발한다 그 말이죠. 좌우충을 하니까. 자, 가보에게는 진사가 공망이라서 자, 가보는 앞에 두 개죠. 진사오미죠. 진사오미가 뭐다? 공망이에요. 공망. 공망은 역할 못하는 거죠. 자, 갑진은 뭐죠? 토요. 갑진토니까 뭐 이거는 재성이죠. 목극토니까. 갑사는 사오니까 이거는 식신이죠. 자, 재성이 공망 맞은 거죠. 그래서 갑오에게는 진사가 공망이라서 재성이 공망이다. 수기로 재물을 추구하면 돈을 벌 수 있으나 목화를 돈을 벌려고 하면 허망을 끝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다? 가보는 뭐가 필요하다? 수예요.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가 와서 이 진토를 물을 적셔주면 진토는 원래 기본적으로 속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어서 뭐다?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좀 적셔주면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길이 너무 강해서 물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말라서 나무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오에게는 이거 했고요. 갑오일 쪽에는 인호술. 자, 이거 뭐냐면 이제 신사를 보는 거예요. 갑오일주죠. 갑오일주인데 뭐죠? 갑오는 인, 오, 술이죠. 삼합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사, 오, 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역마는 뭐냐면 충역제월. 그래서 여기 삼합에서 충역. 처음에 이 요것과 첫 글자죠? 충역제월. 잊어버리신 분 12신설 다시 가서 보세요. 충역제월을 써요. 그러니까 이 첫 글자와 충하는 게 역마고 두 번째 글자와 충하는 게 제살이고 세 번째 이 글자와 충하는 게 월살이에요. 그러니까 역마는 뭐다? 요것과 충하는 게 뭐야? 인신충이죠. 그 다음에 망신살은 뭐냐면 전천망육이라고 했어요. 전천망육. 그러면 여기서 앞 글자로 했어요. 전천망육. 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사죠. 그래서 전천망육. 그 다음에 도화살은 연살이죠. 우리가 도화살은 후년방겁 그랬어요. 후년방겁. 그러면 인 다음에 뒤에 글자 년반겁이니까 역마살은 그러니까 연살은 인 다음에 글자니까 뭐예요? 묘죠. 인묘. 그래서 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신은 사오미 방압의 우축. 그래서 신이 되고요. 고신은 남자죠. 과숙은 뭐죠? 여자예요. 그래서 앞에 사오미의 좌측에 있는 거 뭐예요? 진사오미니까 진이 되겠죠. 진이고 객각살은 유다. 갑오일주는 진신살이라고 해요. 진신살. 진신살이라는 거 저도 이제 잘 생소하는 개념인데 자,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나아갈 살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망할 때는 10개씩 했잖아요. 근데 진신살, 교신살, 퇴신살은 뭐냐면 15개씩 묶은 것 같아요. 60 나누기 4개로 하면 15개 되잖아요. 그래서 15개씩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갑자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기묘, 갑오, 기유가 되는데 갑오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뭐다? 진신에 속한다는 거죠. 진신은 뭐다? 앞으로 나아가는 쌀이다. 그래서 뭐다?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러한 살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진은 나아갈 진자죠. 좋아진다 그 말이고 여기에 갑자, 기묘, 갑오인데 여기에 해당되죠. 갑오는 진신살이 하나다. 갑자, 기묘, 갑오, 기유. 갑갑, 기기네요. 재밌네 이거. 뭐죠? 갑인데 좌우충을 하죠. 기인데 묘유충을 하죠. 그래서 5개인데 갑기 합토. 이건 합을 하는 관계고 여기는 자와 오가 오고 여기는 묘가 오고 유가 되고 뒤에는 뭐다? 충. 앞에는 합. 이렇게 보면은
쉬웠겠습니까? 갑기압도. 갑작, 갑오, 기묘, 기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이라는 의미와 첫 번째, 최고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의미는 역마살과 같고, 12지 생쥐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도화살과 비슷한 성향, 방탕하고 성적 호기심이 강하다. 성적 욕구도 강하다.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도 있다.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특히 자신을 좋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냉철하고 표현력이 뛰어나다. 성격은 개방적이면서도 냉철하고 무난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신살도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진신이라는 게 있다. 진신 이런 살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그럼 오늘 이 갑오일주 특징은 뭐죠? 갑오일주 특징은 다 좋아요. 다 좋아. 상관이 이 갑오일주에서 오병 기정 뭐다 이거는 식상이에요. 기는 뭐다 정제예요. 재성이에요. 재성과 합을 해요. 그러니까 식상제 상관 식상으로 재성을 생겨주니까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뛰어나고 재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뭐다 단점은 이게 사라는 거죠. 이 자리가 사에 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렇죠? 그래서 상관 식상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자 사주에는 이제 관을 극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편하고 좀 해로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갑오일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 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원국에 다른 좀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수가 있으면 이제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다 좋은 역할을 한다. 지금 조율하기 때문에 수가 와서 불 좀 꺼주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는 우리에게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보다 어머니라든가 어머니가 소중한 거 이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공부도 이제 인성이니까 이런 쪽. 그래서 수가 사주에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수만 잘 발달되어 있고 하면은 이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